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심전도의 T웨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2차성 ST T파 변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LVH와 RVH를 얘기를 하면서 요 LVH의 V6 리드에서 T 인버전이 나타난다. 즉 역전된 T파가 나타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V1 리드에서는 RVH가 역전된 T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2차성 ST T파의 변화의 한 예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때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인버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재분극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정도로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RBBB, LBBB 각 차단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한 번쯤은 설명을 해야 앞으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좀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대강이나마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ST 엘리베이션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고 갈게요. 우리 심장의 정기적인 활성은 SA 노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AV 노드로 전달이 되고 번들 오브 히스, 그 다음에 이거 좀 확대를 할까요? 그 다음에 번들 브랜치로 가게 되죠. 좌우 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좌우 심실로 이제 뻗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루킨의 섬유를 내서 이렇게 또 자극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거는 심장에는 내막과 외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쪽이 내막이고 이 바깥쪽이 외막에 해당이 되죠. 여기까지 좀 알고요. 자,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심실의 탈분극은 내막에서 외막으로 이렇게 탈분극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번들 브랜치와 프루킨의 섬유가 내막 쪽에 가까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이 먼저 탈분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막으로 탈분극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기적인 흥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 전극을 달아놓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극을 달아놔서 이런 탈분극의 방향과 전극의 방향이 같으면은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거는 탈분극을 의미하는 거고요.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동이 QRS파죠. 그래서 얘는 지금 탈분극의 방향과 전극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나타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재분극은 외막에서 내막으로 이렇게 재분극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조금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재분극을 나타내는 파동은 T파죠. 자, 여기서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혹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심장의 전기 생리를 조금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거고요. 이거를 좀 제가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세포의 내부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는 플러스 차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분극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분극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분극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분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분극이 옆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탈분극을 말하는 거고요. 재분극은 이것들이 다시 마이너스 차지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차지로 바뀌어가는 게 이 외막이 훨씬 더 빨리 재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T파도 이렇게 위로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일어나게 되죠. 즉, 이 탈분극의 방향과 재분극의 방향, 즉 QRS파와 T파가 동일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콘콜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탈분극은 이렇게 동일 방향이 됩니다. 내막에서 외막으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재분극도 이렇게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QRS파는 플러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플러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T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QRS파와 T파가 반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디스콜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디스콜던스가 나타나는 T웨이브 인벌전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케미아죠. 허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QRS파 그리고 T파 이게 이렇게 역전이 돼요. 즉 QRS파와 T파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면 무조건 이스케미아냐, 이렇게 심근세포가 허열이 되거나 뭐 MI가 오거나 이런 경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서는 심근세포에 허열이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T웨이브가 인벌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appropriate discord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디스콜던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LVH와 그리고 앞으로 할 LBBB 그리고 WPW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2차성 ST, T웨이브, T파 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원래는 내막에서 외막으로 탈분국이 일어나고 외막에서 내막으로 재분국이 일어나면서 동일 방향의 콘콜던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허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디스콜던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콜던스가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이스케미아는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이 어프로프리에 적절한 디스콜던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LVH, LBBB, WPW 증후군이 있고 이런 것들을 2차성 ST, T웨이브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심장의 정기 생리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조금 선행 학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장의 활동 전이는 중간에 이렇게 플래토, 고원기를 좀 갖게 됩니다. 이건 칼슘 이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름기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부름기, absolute refractory, 그리고 relative refractory. 자, 이렇게 소듐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탈분국이 순간적으로 휙 일어나게 되죠. 이때 나타나는 파동이 QRS 파동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재분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relative refractory, 이 상대적 불응기 시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T웨이브가 이 상대적 불응기부터 T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내막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외막을 그려보면은 외막은 내막보다는 느리게 탈분국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느리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외막이 훨씬 더 재분국은 빠르게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외막이에요. 즉 외막은 액션 포텐셜이 즉 활동 전이가 내막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탈분국은 내막이 먼저 시작을 해서 외막으로 진행을 하지만 재분국은 외막에서 먼저 재분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막이 재분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분국은 외막에서 내막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스케미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그려놔 볼게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내막의 활동 전이 그래프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에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려 보고 올게요. 심장이 허열이 됐다라는 거는 관상동맥이 약간 막히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관상동맥은 내막이 아니라 외막에서 이렇게 표면 주위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과 먼 이 내막이 허열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막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허열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면 이런 분국에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왜냐면 당연하죠. 자,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온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분국을 일으키게 되고 탈분국을 일으키게 되고 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재분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세포 내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세포 외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바로 이러한 붕국을 일으키게 해주죠. 즉 여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소듐이 3개가 나가고 포타슘이 2개가 들어오면서 이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에 플러스 차지를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안쪽은 마이너스 차지를 더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P 생성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건 이 붕국 자체를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휴지막 전위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자극이 없을 때 그 전위를 마이너스 90m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휴지막 전위라고 하고요. 이 휴지막 전위를 일으키는 게 이제 소듐, 포타슘 채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이 ATP의 생성을 잘 못하게 되면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붕국을 잘 형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휴지막 전위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붕국이 확실히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탈붕국이 일어나도 탈붕국을 잘 일으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토도 잘 형성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에 재붕국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론 외막도 허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겠죠. 허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허열 정도에 따라서 붕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지만 어쨌든 내막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치고 외막을 한번 그려보면 외막은 뒤늦게 일단 탈붕국이 시작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탈붕국은 내막이 먼저 일어나는 건 맞죠. 내막에서 외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막이 허열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래토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재붕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외막이 재붕국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재붕국도 내막에서 먼저 재붕국을 일으키게 되고 외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T웨이브가 인벌전 되는 거를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죠, 얘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를 쭉 설명을 해본 건데요. 오늘 이 LVH, LBBB, WBW 증후군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심실 흥분의 지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LVH 같은 경우 뭐예요? 이렇게 심근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지죠. 그래서 내막에서 외막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LBBB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레프트 번들 브랜치에 불락이 있는 겁니다. 번들 브랜치에 불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근육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레프트 번들 브랜치에 불락이 있기 때문에 심실의 전도가 지연되게 됩니다. WBW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내막이에요. 자, 근데 내막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탈붕국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외막까지 걸리는 심실의 흥분의 지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탈붕국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 뒤늦게 이렇게 탈붕국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늦게 나타나니까 재붕국도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탈붕국은 내막이 먼저 일으키는 게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막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탈붕국의 방향은 위에도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탈붕국의 방향은. 근데 재붕국도 내막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내막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외막이 나중에 재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붕국도 내막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반대 방향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appropriate discordance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심실의 흥분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재붕국도 내막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외막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디스콜던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꼭 디스콜던스가 나타나는 거는 허열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전도에 지연이 있을 때도 디스콜던스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2차성 ST T웨이브 변화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예가 LVH, LBBB, WBW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면 사실 ST 엘리베이션도 요 그래프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ST 엘리베이션이나 요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T웨이브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